안녕하세요. 족부정형외과 전문의 김주범이 들려드리는 발에 관한 톡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강직성 평발의 수술적 치료인 삼중관절 유압 수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강직성 평발은 뭐가 강직성 평발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평발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연성 평발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강직성 평발이 있습니다. 이제 유연성 평발이 훨씬 흔한데요. 유연성 평발이라고 하는 것은 외력으로 발의 아치가 만들어지는 경우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시면 디디면 완전히 평발인데 까치발을 하면 근육의 힘이 작용을 해서 아치가 만들어지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런 것과 달리 강직성 평발은 발이 완전히 굳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뭘 해도 아치가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이 강직성 평발의 사진을 보시면 디딘 상태에서는 평발이고 까치발을 들어도 아치가 전혀 생기지 않죠. 그럼 이러한 강직성 평발은 유연성 평발하고 뭐가 달라서 이렇게 어떠한 걸 해도 아치가 안 생기냐? 관절이 굳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의 관절의 모든 관절들이 대부분 평발 모양으로 굳어 있기 때문에 힘을 아무리 줘도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강직성 평발은 굳어 있는 관절을 풀어서 정상적인 발의 모양으로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연성 평발하고는 달리 관절을 유압하는 수술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관절이 굳어져 있으니까 그 관절을 풀어서 정상 발 모양으로 맞추고 그 다음에 그 상태로 굳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관절을 풀어서 교정하고 굳혀야 하냐? 평발 모양으로 굳어진 관절을 다 굳히나요? 다 교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발은 20개 이상의 관절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근데 이런 관절들을 모든 걸로 굳히게 되면 발이 너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많이 굳히면 굳힐수록 평발 모양에서 정상적인 발 모양으로 더 멋있게 바뀔 수는 있겠죠. 하지만 발이 너무 뻣뻣해서 모양만 좋고 쓰기는 나쁜 발이 돼요. 그래서 최소한의 교정으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게, 즉 최소한의 관절만 굳혀서 최대한 정상 발 모양에 가깝게 바꾸는 게 중요한데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보통 이 세 가지 관절만 고정합니다. 그래서 발의 모양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관절인데 거주상 관절, 종입방 관절, 고고라 관절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관절을 굳히게 되면 대부분 모든 평발의 모양이 교정이 되고 발이 생각보다 많이 딱딱하게 굳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관절을 대표적으로 많이 굳히고 이 수술을 삼중관절 유압수술이라고 합니다. 자, 삼중관절 유압수술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을 드릴게요. 평발 환자들은 관절이 평발 모양으로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굳어진 겁니다. 그럼 이거를 틀어진 관절을 뜯어서 정상 모양으로 맞추고 그 다음에 여기가 다시 틀어지지 않도록 굳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수술한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이렇게 무너져 있는 평발 모양으로 무너져 있는 삼중관절을 다 뜯어요. 그 다음에 아치를 만드는 방향으로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모양을 맞추고 뼈로 굳을 수 있도록 내고정물을 삽입한 거죠. 관절을 붙인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관절은 두 개의 뼈가 만나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이 관절을 굳히기 위해서는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움직이지 않도록 하냐? 이 관절 사이를 다 뼈로 채우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통뼈가 되면서 얘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중요한 과정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관절에는 뭐가 있나요? 연골이 있죠. 이 연골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하는 건데 그 연골을 다 갉아내야 돼요. 그리고 뼈끼리 완전히 맞닿게 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나사나 철판을 이용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6주 정도 지나면 뼈로 굳게 됩니다. 삼중관절 유압술을 하면 관절을 굳힌다고 하니까 내가 이거 절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부분은 맞아요. 관절을 유압하게 되면 그 관절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특히나 발에 있는 관절을 유압을 하게 되면 보행이 약간 어색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 강직으로 인한 불편감, 보행에 불편감이 생길 수 있고요. 그 관절이 움직이질 않잖아요. 근데 원래는 움직였던 관절인데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 관절이 움직여야 되는 만큼의 움직임을 주변에 있는 관절이 더 일을 해야 됩니다. 더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20년이나 30년 정도가 지나면 이 삼중관절의 주변에 있는 관절, 특히 발목 관절에 관절염의 가능성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삼중관절이 어떤 움직임을 하느냐, 위아래로도 움직이고요. 특히나 발을 요렇게 안쪽으로 꺾고 외쪽으로 바깥쪽으로 꺾고 하는 요 움직임을 많이 하거든요. 이 움직임이 삼중관절 유압수를 하게 되면 없어져요. 그러면 환자들이 불편한 게 양반다리가 안 되고 무릎 꿇고 앉는 게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큰 문제는 안 되는 게 평발 환자한테서 있어서 저희가 삼중관절 유압수를 해야 되는 경우는 굉장히 심한 환자들입니다. 이런 환자들은 걷는 것도 힘든 환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발이 너무 아파서 양반다리나 무릎 꿇고 앉질 못해요. 그래서 이 환자분들한테 이러한 것들은 수술 후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 뿐이지 수술 전보다 더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진 않으세요. 하지만 어쨌든 삼중관절 유압술이 가지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을 좀 더 신중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꼭 해야 하는 환자한테만 합니다. 관절염이 있는 경우, 강직성 평발인 경우, 심한 평발인 경우 이렇게 꼭 해야 하는 경우에 하고요. 꼭 해야 하는 경우라도 나이가 어린 환자한테서는 어떻게 하나 고민이 좀 많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린 환자한테서는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중관절 유압술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삼중관절 유압술은 마취는 척추 마취하고 수면 마취합니다. 수술하는 시간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6주간 통기부스하고 목발을 짚어야 돼요. 근데 이 관절 유압술, 삼중관절 유압술을 비롯해서 모든 관절 유압술의 수술 후 위험 중 가장 큰 것은 뼈가 안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몸에서 관절은 움직이라고 있는 건데 이거를 저희가 수술적으로 억지로 뼈로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안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안 붙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이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뼈와 뼈 사이를 연골을 갈아내고 붙이는 과정 중에서 얘가 딱 이렇게 맞닿아야 되는데 살짝 이렇게 떠 있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빈 공간에는 뼈가 자라서 차질 않을 수가 있고 그러면 뼈로 안 붙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 뼈를 좀 더 잘 붙게 하기 위해서 골반에서 뼈를 떼다가 여기다 뼈를 다 채워 넣습니다. 그러면 이 빈 공간이 없어지면서 뼈가 조금 더 잘 붙게 되죠. 삼중관절 유압술은 굉장히 강력한 교정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술 전에 제가 수술한 환자인데 수술 전에 이렇게 평평하던 발을 삼중관절 유압술을 하면 이렇게 아치를 만드는 게 확연히 보여질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교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심한 변형도 충분한 교정이 가능하고요. 발이 모양이 심하게 강직성 평발이 있어서 삼중관절 유압술을 하게 되면 환자분들은 대부분 만족합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중관절 유압술의 방법은 발의 모양을 결정하는 3개의 중요한 관절에 온 평발 변형을 교정하고 관절을 뼈로 붙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중관절 유압술의 대상은 강직성 평발인 경우, 그리고 삼중관절에 관절염이 있는 경우, 그리고 심한 평발이 있는 경우, 이렇게 3가지 경우에 삼중관절 유압술을 하고요. 삼중관절 유압술은 척추 마취하고 재워드리고 3박 4일 입원이 필요하고 6주간 부목 착용하고 목발 보행을 하면 대부분 잘 붙고 그 후에 잘 쓰게 됩니다. 강직성 평발은 굉장히 심한 평발 변형을 유발하고요. 강직성 평발이 있으면 정말 5분도 걷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발은 삼중관절 유압술을 하면 잘 치료가 될 수 있고요. 내가 너무 평발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걸음걸이가 불편해서 이게 수술로 교정이 될까 걱정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셔서 건강한 발걸음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건강한 발걸음 행복한 100세 인생 발에 가는 톡톡이 함께합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정형외과 전공의를 수료했습니다. 서울백병원에서 정형외과 교수를 역임한 바 있고 다수의 TV 프로그램에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저의 생각과 환자의 사례를 다른 환자분들께 좀 더 자세하고 편안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작을 했고요. 네이버에서 족부 김지범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와 질문이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